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 청울림이 아주 좋아하는 책, 그리고 제가 살면서 아주 큰 가르침을 받은 멋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책은 슈퍼리치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이 김승호 회장님께서 워낙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강의 활동, 또 제자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김승호 회장님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책 또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그동안 뭐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또 뭐 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김승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제 블로그를 봐오셨던 분들은 특히 이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뭐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차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5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 해서 이 꿈과 목표, 도전, 실행의 힘, 생각의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파트 2에서는 6시를 2번 만나는 남자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견지해야 할 작지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톰 피터스가 이야기한 리틀 빅 싱,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아주 작지만 큰 그런 것들, 작지만 소중한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파트 3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해서 일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 4번째 파트에서는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 해서 또다시 생각의 힘, 생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 해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사는 방법,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발췌하려고 쭉 읽다 보니까 별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승호 회장님이 5개의 파트로 나눈 것을 제가 방송 하나씩 해서 5개의 파트를 5개의 방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1, 생각의 크기,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아주 재미나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예요. 이 김승호 회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그러니까 어떤 큰 목표, 회사의 어떤 연간 목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항상 포스터로 만들거나 표로 해서 갖다 붙이거나 액자로 붙이거나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현재 본사 사옥을 구매할 때도 그랬다. 매물로 나온 건물을 둘러본 후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도 전에 아침 일찍 몰래 그 건물에 들러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회사 미래사옥이라고 크게 확대해서 붙여 놓았다. 우리는 지금 그 멋진 건물에서 다들 근사한 책상에 앉아 넥타이를 메고 일한다. 불과 몇 해 전 창고 건물에서 한 책상에 6명씩 일하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아주 신기하면서도 멋지죠. 내가 갖고 싶은 회사 사옥, 그거를 몇 년 전부터 딱 찜해 뒀다는 거 아닙니까? 찜해 두고 매일같이 그 회사 밑에 들어가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결국에는 그 회사를 내 걸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에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뒤 매장 300개에 주간 매출 1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은 매일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도 김승호 회장님한테 이 책을 읽고 배워서요, 4년 전에. 그 뒤부터는 제 이런 카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도 항상 이렇게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렇게 비밀번호로 항상 해놓긴 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런 식으로요. 이게 효과가 굉장합니다. 보통 비밀번호를 하루에 몇 번씩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각인하고, 근데 그 힘을 간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거겠죠. 얼마나 그 생각의 힘을 믿느냐, 얼마나 그 목표, 내 꿈에 대한 그 비중을 크게 갖느냐, 얼마나 이 가슴 속에 크게 담아두느냐, 얼마나 열망하느냐, 그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100번 믿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약간의 차이도 이야기하시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데 성공한 부자들이 다 갖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1% 은행이자 차이나 0.25%의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신용카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가 몇 %인지 잘 알지 못한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 이자를 흥정한다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를 흥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아주 작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요, 이런 이자 몇 프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작은 돈이 쌓여서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뒤에도 결코 그런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가난하거나 아직 평범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작은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모아서 내가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보는 방식이다. 보통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자가 보고를 한다. 그러나 이 최초 보고에는 보고자의 사견이 들어있다. 흔히 일반인들은 최초 보고에 의거하여 상황을 판단해 나간다. 그러나 만약 최초 보고가 편향되었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왜곡되었다면 모든 판단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이다.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 가장 흔한 경우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최초 보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신문기사나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에 자유롭게 의심하고 현상의 원인과 현상의 파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을 익히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두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과 없이요. 그리고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이제 그런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그냥 무조건 믿지 않고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고 무조건 까칠하게 본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사회 현상을 보거나 신문 기사 뉴스를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치를 가지고서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고,
가능한 좀 그 진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사건과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긍정이죠. 긍정. 긍정은 모든 부의 처음과 끝이죠. 바보 같은 아이디어에도 관심을 보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이면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찾아본다. 쉽게 기가 죽지도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는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장 너무 좋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작은 확률이라도 잡아내는 사람은 그 확률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분노나 짜증이 있으면 안 된다. 분노나 짜증이 섞인 대화나 생각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밝으며 우중충한 얼굴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 실체를 이룬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복권 같은 성공도 이런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얼마 못 가서 사라지게 된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중요한 성격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 회장님도 긍정의 힘을 그만큼 크게 사고 계신 것 같죠. 이 지금 문장을 읽으면서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분노나 짜증이 있으면 안 된다. 분노나 짜증이 섞인 대화나 생각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밝으며 우중충한 얼굴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제가 요 며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좀 우울한 얼굴, 우울한 말투였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표정,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가 줄이에요. 지금 이 김승호 회장님 책 보면 밑줄, 전부 노란색 줄, 전부 박스, 버릴 대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글들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옵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가슴이 뛰고. 제가 옛날에 2015년도에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개인적 한계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고 이해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자주 느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계를 설정하고 위험하다, 불안하다, 조심해라, 해도 안 된다 하며 자신들이 만든 한계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 한계만 설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직원들과 새 목표를 세우거나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느라 먼저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매장 10개 가진 회사가 매장 300개를 꿈꾸면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흥분한다. 매장 300개를 보고도 매장 3000개를 말하면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슴이 뛴다. 도시락을 팔아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말하면 누군가는 돌아서고 누군가는 상장을 생각한다. 나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항상 새로운 계획에 흥분하고 가슴이 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한계를 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도 다음 한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매일 기적을 보고 매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스승을 버린 제자들 같다. 체크방에서 가장 잘 팔리고 오랫동안 팔리는 제품 중에 긍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오랫동안 잘 팔리는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한계 너머를 상상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 이런 맹랑한 소리에 어떤 이들은 역시 비웃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 놀랄 것이다. 그래서 비웃은 자는 사라지고 놀란 자는 이루는 것이다. 이게 김승호 회장님 이 제목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비밀. 이 세상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는 곳이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너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운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한 이거 한계, 스스로 한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라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엇 하나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뤄나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아주 작게 그런 것들을 이뤄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제 주변에서 저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성공, 결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지금도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우리 닥꿈스쿨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이제 곳이죠. 우리 닥꿈스쿨도요.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다가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각자가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역시나 이 꿈과 목표를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김승호 회장님과 같이 훌륭하신 분들, 이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대가 되어 비로소 배운 진실들.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이 지금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중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40대 때 아주 큰 성공을 하신 분인 거죠. 50대가 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깊어질수록 당연히 이제 삶에 대한 지혜가 깊이 쌓이셨을 것이고 또 많은 실패를 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진리를 깨우치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50대가 40대에게 주는 교훈, 저도 아직 40대이기 때문에 이 교훈,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쭉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40대 뿐만 아니라 우리 20대, 30대, 40대가 전부 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하게 한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 바른 자세에서 꼭 건강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에서부터 자신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세가 바른 사람들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실패해서 배우면서, 실수해서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저는 뭐 온 세상의 새벽 기상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고 특히 이 학구열, 이게 너무나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쉽지는 않죠. 저도 노력합니다. 너무 우리 자녀 교육이나 자녀들한테 너무 올인하지 말고 진짜 나 자신과 우리 배우자가 더 세상을 잘 살아가면 또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자녀에게 연연하거나 올인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유전인가 봐. 라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지 마라.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결국 정직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런 교훈의 가치를 깊게 느낄 것이다. 만약 내가 이런 교훈을 10년 전에 받아들이고 실천했다면 나의 인생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20, 30대에 좀 혈기왕성하고 막 좀 힘이 넘칠 때는 에이 뭐 그런 거가 뭐 인생을 결정하겠어?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하지만 사소한 이런 삶의 습관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 8가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스피드를 내서 읽겠습니다. 이게 꼭 뭐 사업가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다.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며 칭찬을 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비난에 너무 쉽게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너무 칭찬에 쉽게 부풀죠. 그렇죠. 너무 쉽게 일희일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묵직하게 살아라. 묵직하게. 둘째,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죠. 셋째, 작은 일엔 세세히 관심을 가지나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척하는 것이다. 이는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넷째, 미워해도 좋아한다. 이 말은 리더가 되어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다. 미워해도 좋아한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다섯째,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는다.
장사와 사업은 차이가 있다. 장사란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 그 해당 업무를 모른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독려하여 각각 회사 내의 전문가로 만들어낸다. 멋진 말이네요. 여섯째,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도 뭐 큰 돈, 어떤 뭔가를 투자를 한다거나 고객들한테 나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쓸 줄 알아야죠. 그걸 아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하게 매일의 일상에서 아낄 수 있는 이런 전기 절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껴야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욱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주 큰 생각이죠. 마지막 여덟째,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 하려고 할 뿐 죽이고 다 가지려는 마음을 버린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들이 저 위치에 있는 것이 행운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멋진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챕터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문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꿈이라는 것이 겨우 흔적만 남은 사람도 있고 밤마다 가슴을 뜨겁게 달궈 놓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꿈들을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옷처럼 마음 한쪽 구석에 숨겨두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엔 현실이 너무 매몰차다는 이유로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또 어떤 이는 그냥 주춤거리고 망설이다가 때를 놓친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는 몇 번 해봐도 안 되니 지레 포기했다. 그럼에도 그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이 언젠가 불러줄 것을 기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말라가는 웅덩이에 갇힌 미꾸라지처럼 안쓰럽게 버텨보고 있다.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젊을 때 가졌던 아주 크고 작은 많은 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꿈들이 다 깎였죠. 그렇죠? 바람에 깎이고 사람들에게 깎이고. 근데 그런 꿈들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속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져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꿈을 이뤄가고 이 세상에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그 일이 잘 안 어울려. 주제를 알아라. 하지 마라. 괜히 사고 친다.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엔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 라면서 말린다. 하물며 그렇게 말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들은 나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나의 가능성에 대하여 나를 키웠다는 이유로,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나를 폄하하고 가로막는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말리고 우리 뒷다리를 잡는 사람들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컨대 가족들,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뒷다리를 잡고 우리를 폄하시키는, 우리의 가능성을 계속 찍어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자라고 가장 일상적인 거, 진짜 아주 사소한 모습까지 다 보고 자란 사이기 때문에 에이, 네가 그런 일을 해?
그렇게 그냥 그 가치와 잠재력,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리는 것이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도전해서 실패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패하지 않았다 함은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반복된 9번의 실패를 통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성공으로 일어선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뤄내는 것이다. 주위의 편견과 주변의 악조건을 견뎌내고 보란듯이 세상과 맞서서 한 번쯤 이겨내고 싶지 않은가. 어휴, 이런 문구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보란듯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 이뤄내는 거예요. 당신이 미쳤다는 소리 한 번 듣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여는 순풍이 길면 떨어진다. 여는 역풍을 따라 올라간다. 당신 꿈을 이루는데 역풍이 분다는 것은 더 높게 오를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생각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갖고 있는 비밀이고, 결국 이런 생각, 이렇게 진취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자신만만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믿음을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의 비밀, 오늘 첫 번째 리뷰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 책을 몇 번째 읽고 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아주 큰 도전을 받고요. 아주 큰 느낌, 큰 생각을 갖게 되는 몇 안 되는 좋은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같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